이 시호가 자라는 곳에는 반드시 지치가 같이 자랍니다. 지치가 자라는 곳에는 벌집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뱀이 있을 가능성이 많고. 안녕하세요, 열무TV입니다. 오늘은 어떤 약초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산삼도 이야기를 좀 아직도 할 게 많이 남았는데, 오늘은 시호라는 약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시호도 마찬가지로 참시호가 있고 개시호가 있죠. 근데 오늘은 그냥 참시호, 그냥 시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이 꽃이 시호 맞는 거죠? 예, 여기 시호예요. 하여튼 양지 쪽이고 고산지대에, 이거 고원식물 쪽이죠. 고산 쪽, 양지 쪽에, 능선 쪽 이런 곳에 잘 자랍니다. 그럼 자라는 곳은 고산지대나 해발이 높은 곳에서만 자생을 하는 건가요? 대부분 그래요. 이거는 높은 지대의 식물이고요. 개시호는 낮은 지대도 많이 있는데, 참시호는 고산지대에서 사는 식물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식물이 있는 곳은 사실 고산지대는 아니잖아요. 이건 여기다 옮겨 심어놓은 거잖아요. 근데 잘 살 수가 있는 건가요? 사는 거는 잘 살아요. 근데 원래 식물은 고산 식물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미 자란 것을 옮겨 심는 것은 해발이 낮은 곳에서도 잘 자란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잘 발달이 돼서 잘 자라고 있죠. 씨도 많이 맺고.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참시호가 있고 개시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가 효능이나 그런 것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지금 참시호라는 건 참자를 붙지 않고 그냥 시호. 잎사귀가 이렇게 좁고 이렇게 어긋납니다. 양쪽으로 잎사귀가 이렇게 어긋나죠. 근데 개시호는 잎사귀가 이렇게 넓어요. 넓은 시호를 얘기하고, 이건 좀 흔합니다. 산에 다니는 사람들은 요걸 뜯어가지고 말려서 또 내지는 잎사귀를 가지고 끓여 먹고 마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에 좋은 그 식물이에요? 이거는 우리 고서나 또 한방에 보면은 처방이 가장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많이 나오는 처방 중에 하나예요. 소시호탕이나 시호탕 여러 가지 처방에 나오고, 특별히 이거는 감기 걸렸을 때에 한의원에서 처방할 때 이 약재를 많이 씁니다. 이거는 뿌리를 약으로 쓰고요. 약간 맛이 쓰죠. 차고. 또 그 다음에 해열 작용이 있어서 아마 감기 걸렸을 때에 많이 이렇게 또 처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플루엔자, 급성기관지 이런 오염제로도 예전부터 많이 이용을 해왔습니다. 또한 민간에서는 소화불량 메스꺼움에도 이 차로 심심찮게 끓여 마셨죠. 근데 이제 한의원에서는 물론 합방을 많이 쓰지만, 우리 민간에서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 끓여서 먹고 하는 이런 예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월경통이나 이런 데도 이거를 진통 효과가 있어서 사용을 많이 했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뿌리를 먹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뿌리를 그냥 씹어 먹는 건지, 아니면 달여서 우려서 먹는 건지, 추출을 해서 먹는 건지. 한약은 식물은 대부분 추출을 해서 이렇게 우려서 먹는 걸 이제 기본으로 하죠. 달여 먹고 우려 먹고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전초를 그냥 먹는 예는 거의 없죠. 꽃은 이렇게 차로 마시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원래는 한의원에서는 뿌리만 써요. 근데 이제 민방에서 우리가 쓸 때 이 잎사귀 자체를 가지고 또 조금 전에 나열한 대로 끓여도 마시고 차려도 마시고, 요즘은 또 건강차들이 유행이니까 그렇게 마시는 것 중에 하나죠. 또 그 밖에 이게 이제 쓰여지는 데는 장티푸스라든가 홍역 이런 거를 예방할 때에도 합방으로 약초를 많이 썼던 그런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약초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또 한의에서도 참 쓸 때가 굉장히 많은 그런 약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예들로 이 식물에 대한 약효가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거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감기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발열, 해열, 진통, 발열을 억제하고 진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로 마셨던 거고요. 민방에서 지금 이런 것을 권하기보다는 이 약재가 있으면 꾸준히 차로 이렇게 과다 복용하는 것보다는 차로 마시면, 아마 지금 저희도 가끔 전초를 채취에다가 말려서 끓여 먹었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먹는 것은 전초를 그냥 차로 마시는 거고, 뿌리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약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말려서 소량을 달여서 우려 먹는 그런 것도 저희는 먹었습니다. 근데 해독작용, 또 발열작용, 또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이럴 때에 이제 이걸 끓여 먹던 그런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약초가 흔치를 않아요. 자생지가 고산, 능선
햇빛 뜨는 쪽에 이게 자라요. 이 시호가 자라는 곳에는 반드시 지치가 같이 자랍니다. 지치가 자라는 곳에는 벌집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뱀이 있을 가능성이 많고 이런 걸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산 능선을 따라가다 보면 그런 데는 또 솔라리들이 자생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자생지가 모여 있고 습성에 따라서 동반되는 그 자생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볼 수 있는 식물들이 또 한정이 돼 있죠. 그렇다면 이것을 시호를 재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시호 재배 있죠. 저도 산에다가 대량 재배를 하다가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지 식물인데 그 습성을 파악을 잘 못하고 약간 볕이 가리는 데 심었다가 전부 고사하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런 정보들을 미처 알지 못하고 이 재배를 시도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던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다시 하신다고 하시면 재배를 시호가 자랄 수 있는 환경 조건에다가 심으면 키우는 거에 있어서 뭔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식물에 비해서 좀 제약이 많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특별히 그러진 않아요. 이거는 햇빛이 들고 비옥한 땅 내지는 이게 이제 좀 척박한 땅에도 잘 자라는 거기 때문에 뿌리를 내려서 생장점까지 클 때 한 1, 2년 정도 클 때까지만 관리를 잘 해주시면 그 이후에는 아마 잘 자랄 걸로 보여집니다. 이 시호는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을 키워야지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밭에다 키우면 1년이면 수확이 가능해요. 1년 주기로 수확을 계속 하는 거군요. 예, 그렇죠. 1년, 이거 단연생이에요. 단연생인데 산에 있는 거는 뭐 여러 해 살이 풀이니까 여러 해 살았고 밭에다가 이걸 약용으로 재배해서 채취하는 건 아마 1년, 2년 안에 채취해서 그렇게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것만 따로 구매할 수도 있나요? 예, 이것만 따로 해서 차로 끓여 마시는데 큰 문제는 없고요. 전천은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뿌리는 약재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이 뿌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라고 하면 보통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 건지. 제천의 그 양령 시장, 대구에도 양령 시장이 있죠. 그 다음에 서울의 제기동에도 있죠. 이런 시장. 그거 말고도 일반 지방 도시에도 이 약재를 판매하는, 공급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한의원에 물건을 대주는 그런 곳이죠. 뭐 자세하게 나열하거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산이냐 외국산이냐 뭐 이런 문제만 잘 보시고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호라는 말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시죠. 이제 좀 처음 들어보는 약초나 식물에 대해서도 한 가지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자.